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수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져있는 소문으로는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세법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유승준 씨가 관광 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정말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자 형식을 선택한 것이 네. 세금 문제 때문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유승준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적의 비자가 사실은 F4 비자예요. 관광 비자는 이미 거절을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전에 입국 거부가 됐죠. 된다 하더라도 잠깐 방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준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F4 제외 동포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F4 비자는 신청하면 2년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 호주에 사는 교민들이 F4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되면 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라 그러죠, 한국에선. 네네. 여기에 재외 국민 거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거소증을 받게 되는데 네. 거소증을 받으면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재외동포 비자가 실제로는 그냥 한국에서의 체류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는 말 그대로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재외동포 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동포 비자를 받게 되면 내국인하고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집도 사고 팔고 은행 계좌도 늘릴 수 있고 네.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네. 일부 한국인들은 역차별이다. 재외동포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죠. 그러면 비단 유승준 씨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호주 이민자들도 이 F4 비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외동포 특례법이 좋은 것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한국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미국 세법을 피해가지고 한국 세법에 적용해서 살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현재 유승준 씨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예금이라든지 자산을 네.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유승준 같은 경우에 아시안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상당 부분의 수익을 아마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의 예금에 예치해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신고하지 않으면 달리 형사처벌 그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자산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나는 이 문제가 세금 세탁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한국, 호주, 미국 모두 다 OECD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네. OECD 가입국들은 전부 다 세금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예. 그것을 호주 정부에 세금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네. 호주 정부에서 한국 세무서에다가 나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발각이 돼서 큰 곤욕을 치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워홀이나 학생비자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발생하고 그 세금 신고를 안 하고 한국에 갔을 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럴 수도 있죠.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또는 테러하고 연계된 것이라든지 네. 이런 의심이 된다면 호주 정부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추적 가능하죠.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그렇죠. 가능하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승준이가 세금 세탁 이런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렇고.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발급을 받고 만약에 한국에 입국이 성공을 하면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수많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또 방송 섭외를 할 건데 F4 비자를 받게 되면 유승준 씨가 TV에 나와서 방송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리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네. F4 비자를 받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수입 창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대중의 시선 뭐 이런 게 좀 나쁘다 이런 거 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유승준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세금 세탁이냐 포탈이냐 또는 뭐 유승준이 어떤 목적이냐 이런 부분을 봐서 될 것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유승준에 대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의 감정 네. 이것은 지금 최악이라고 봐요.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청원이 한 23만 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23만 명. 7월 11일 대법원 재판 이후 23만 명이 올라왔다는 것은 국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네. 유승준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 언론도 거기에 등달아서 유승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시선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고 하는 효과도 있겠죠. 네, 바로 네. 뜰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유승준의 팬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그 국민 시각과 정부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호주 변호사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범죄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90년대 아이돌 스타로 있다가 군대 가겠다고 방송에 나와서 약속을 하고 그러다가 2001년도 공연 간답시고 출국을 해서 네. 시민권 취득하고 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바람에 징집이 면제가 된 거죠.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징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병무청에서. 그렇죠. 이 사실을 병무청에서 알고 이제 국민 여론이 들끓고 그러면서 입국 금지가 된 사례거든요. 네. 위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음. 유승준이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내용을 위반한 괘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국민도 속이고 병무청을 상대로도 이제 거짓말을 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승준 씨가 해병대 홍보대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더 크게 이제 그 역풍이 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초래했죠. 네. 그래서 결국 한국당을 밟지 못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죠. 그렇죠. 이 정도면 네. 자기 말을 속이고 자기 약속을 어긴 충분한 대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일반 국민들은 평생 유승준이나 한국당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네.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승준 법을 입법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다른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의 병력 면제를 받은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병력 면제 비율은 약 6% 정도 돼요. 거기에 반해서 고위층 또는 고위층 자녀들의 병력 면제 비율은 33%나 됩니다. 33%요? 예.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군대를 안 갔다는 소리네요. 3명 이상이 군대를 안 간 거죠. 예. 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고위층의 지도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 네. 심지어 삼성가 같은 경우는 손자 뭐 사촌 다 합해서 네. 73%가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73%면 뭐 거의 뭐 병력 면제 게이트네요. 게이트 완전. 거의 대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병력 면제를 받은 이 고위층 사람들의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현재 대표로 있는 한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네. 밝혀진 사실을 보면 네. 군 면제를 받은 것이 단마진 때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마진이 뭐냐면 피부병의 일종으로 네. 두드러기에 해당하는 건데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병원 진단서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했지만 네. 결국 아무런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삼성의 원조인 이병철 씨도 군대를 가지 않았고 네. 이병철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도 군대를 가지 않았거든요. 이건희는 젊은 나이에 골프 치고 있다가 네. 박정희 대통령 눈에 찍혀가지고 예. 바로 잡혀갔어요. 군대 안 갔다고. 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정희가 쟤 누구냐 그래서 이병철 회장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네. 징집을 한 거죠.
개심하다가 젊은 나이에 아, 징집을 해서 네. 40일간 예. 군 훈련을 받고 군 면제를 받았어요. 아, 어쨌든 군 면제를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당시 네. 고위층 자녀들, 박정희 시절에 고위층 자녀들은 대부분 군대 4주간 훈련으로 병력 면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근희는 40일간을 받았으니 한 달하고도 10일을 더 받은 거죠.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거죠. 40일간으로 예. 3년간의 병력을 면제받았으니. 아우, 참, 진짜. 그래서 한국에는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그 아들인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병력 면제 사유가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도 허리 디스크 있는데 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있는 이재용이 즐겨하는 운동이 골프거든요. 골프도 예. 뭐 핸디 6에 쳤다 그러면 장타 한 250야드 정도 나가는 장타라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골프는 허리 스냅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치는 건데 허리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드라이브 샷을 잘 날리고 이러면 예. 그러면 군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공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유승준을 두둔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네. 아주 공정한 공평한 잣대로 한번 들여다보면 네. 유승준은 첫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다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괘씸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고위층 자녀들의 병력 비리, 병력 면제를 보면 네. 너무 교묘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추측컨대 한국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빽이 있으면 한국 사회는 융통성이 있는 사회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 정말 황제가 되는 그런 네. 나라죠. 지금은 뭐 변했겠습니다만은 과거 네. 시대는 더 그랬겠죠. 과거에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교묘히 병력을 빠져나간 사람하고 정해진 법 범위 안에서 징집 면제를 받은 네. 유승준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에서는 유승준이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처벌을 받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왜 그런 고위층 자녀들, 고위층 인사들을 냅두고 국민들이 이렇게 유승준이라는 이 가수한테 이렇게 붕괴하고 대중의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만만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유승준이라는 개인은 내가 아무리 씹어도 유승준이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만만한 연예인에 불과하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한교안이나 이재용 같은 거물급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씹을 수 없죠. 그러다가 고소당하죠.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뭐 바로 아마 당하게 되죠. 그렇죠. 어쩌면 좀 비겁하다고 봐요. 국민들의 정세라는 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위층으로 갈수록 우리는 좀 느슨하다고 잣대가 많이 봐주고. 그게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대중의 시선은 지금 유승준으로 쏠려 있지만 실제로 다른 고위층 자녀들, 고위층 인사들 그런 전체를 다 봤을 때 유승준은 어찌 보면 위법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징벌을 받고 있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유승준이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 자체가 또 많은 국민들한테 네.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악플이 또 무수히 달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니고 그냥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언론이랑 대중들의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한 개인을 대역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니까요. 공평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네.